그런데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나왔던 문제랑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갈수록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초기에 나와있던 출제됐던 문제 유형은 어떤 식이었죠? 관세율표 같은 경우에 포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기본 문제, 그리고 특히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은 주로 HS의 체계라든가, 그리고 좀 통칙 관련한 그런 10점짜리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기본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제 그때까지가 포괄적 문제가 주로 나왔었죠. 뭐 농축수산물의 분류 체계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고무와 그 제품에 대해서 통치기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문제가 한두 줄 나왔었죠. 문제가 한두 줄 나오고, 그다음에 10점짜리는 뭐 이제 항상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2000년도 초반부터는 50점짜리 문제도 항목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항목이 뭐 1, 2, 한 3개 또는 4개. 처음 나왔던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라스틱 문제죠. 그렇다. 그게 2000년도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플라스틱 구제품에 대해 설명하시오. 논점 3가지를 주어지면서 문제가 기출이 됐었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항목 문제, 50점짜리 문제 항목 문제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항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목이 적으면 3개, 많으면 한 5개 정도 주어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문제도 페이지가 많았죠. 문제도 굉장히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유형, 즉 관세사로서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관세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어떤 분류 방법에 대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앞으로 시험 계속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관세율표를 공부하는 이유가 류를 맞추는 거죠. 호를 맞추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수출 품목이 제시됐을 때 이 품목의 사단위, 그리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10자리겠죠. 10자리 코드를 신속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물론 당연히 10자리까지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물론 나중에 오픈북 혹은 또 10점짜리 그 오픈북이 되거나 또는 실무형 문제, 객관식 문제가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서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10자리까지 묻지는 않고 4단위까지는 종종 물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4단위를 묻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관련되어 있는 호를 4단위로 적으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렇게 그런 문제 유형이 뭐 제가 볼 때는 그 실무적으로 관세사들이 나중에 일하실 때 좀 앞으로 이제 그 공부할 중심을 잡을 때 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품목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분류 원칙이 뭐죠? 첫 번째는 통칙이죠. 통칙입니다. 그리고 통칙도 보자면 통칙 1에 따라서 분류할 때 류의 표제는 참조의 편이고 불유의 표제는 참조의 편이고 법적 목적상의 분류 규정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3가지잖아요. 주와 또 하나는 호의 용어, 그리고 통칙이죠. 통칙, 주와 호의 용어, 통칙에 따라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와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해라. 이게 이제 통칙 1이죠. 통칙 1의 내용, 주와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해라. 법적 분류 규정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통칙은 물론 이제 통칙이 적용 안 되면 나머지 통칙 2 내지 6을 적용하는데 순차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순차 적용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와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해라.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분류 원칙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던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 문제는 기출문제를 매년 나올 때마다 쭉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대충 주규정이 한 5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50점 정도. 주규정을 묻는 문제예요. 뭐 기출문제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던 뭐 11 분류 약간 표현 방식은 좀 바뀌긴 합니다. 예를 들면 주규정을 맞히는 그런 문제 제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분류 규정을 기술하시오.
또는 물류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 뭐 분류 한계라든가, 좀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하긴 하지만 결국은 분류하는 방법, 분류하는 규정을 묻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50짜리 문제. 물론 여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뭐 해서서 추가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붙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주규정을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 유형이었어요. 거의 다 이랬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통칙 문제가 나왔었죠. 통칙을 묻는 문제가 50점짜리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통칙 문제가 나왔다. 물론 거기에 해설서에 나온 사례까지 같이 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통칙 문제가 나왔을 때는 주규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주규정이 이럴 때는 좀 적었어요. 한 뭐 20%, 30%. 그리고 호의 체계를 묻는 문제. 그래 통칙이 나오고 그다음에 호의 체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어떤 점수의 배점 정도는 50점, 통칙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즘 문제 유형은 50짜리 문제 낼 때 좀 같이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 같으면은 미저리 미완성의 기계라든가 또는 소의 분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항목을 하나 주어지면서,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핸드폰 문제 나왔었잖아요. 전에 핸드폰 문제에 어떤 세트 핸드폰에 관련되어 있는 품목 분류 방법, 세트 핸드폰이라는 부분이 핸드폰 자체가 복합기계고 거기에 뭐 케이블이라든가 케이스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부품이 같이 소매형 세트로 제시됐을 때 어떻게 분류되는지, 결국은 통칙 3의 날을 묻는 문제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로서 통칙 3을 묻는 그런 문제형도 있었고요. 그래서 50점, 그다음에 통칙이 뭐 경우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10점 내지 한 20점 정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의 체계가 이게 한 2, 30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제시가 됐었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출제되다가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올해죠, 올해에 확실하게 바뀌었죠.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요거 호의 체계와 주가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호의 체계를 묻는 문제는 아니죠. 요게 50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체계는 아니고 류 맞히는 문제로, 류가 어디에 분류되느냐. 물론 이제 물품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그 물품의 특성을 알려면 주규정도 알아야 되고, 예, 또는 이제 거기 추가적인 설명, 총론의 내용이라든가 또 일부 때 해설서의 내용이라든가 조금 더 종합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류 맞히는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렵고, 또 하나는 류 맞히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좀 확실하게 문제가 제시되지 않으면 조금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시험도 류 맞히는 문제가 50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류를 맞히면 모르겠지만 단서라든가 정확한 어떤 요건, 정확한 어떤 상황이 제시가 안 되면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류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실무형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품목들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류를 맞히는 정도는 그냥 우습게 맞출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공부가 많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죠. 근데 이게 어떤 50짜리 문제로서 호의 체계, 류를 맞히는 문제가 좀 배점이 굉장히 높아졌고, 대신에 이제 주규정이라든가 통칙의 내용, 물론 이 안에 다 좀 녹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규정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이것과 또 하나는 이제 해설서죠. 해설서 뭐 아시겠지만은 그 주와 통칙 호의 체계, 요거는 우리나라 이 협약이죠. 6단위까지는 HS 협약이고, 협약을 우리나라 관세법 별표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6단위까지 분리되는 6단위 호의 체계와 그리고 통칙과 주규정은 예, 바로 관세법 별표입니다. 관세법이죠. 관세법 규정이고, 반면에 10자리 코드, 나머지 10자리 코드까지, 10자리 코드 의미가 어떤 의미죠?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죠. 10자리 코드는 근거가 뭡니까? 주와 통칙 호의 체계는 관세법 별표, 즉 관세법이 바로 법의 근원이고, 다음에 10자리 코드는 이게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죠? 우리나라 법에서. 기획재정부 고시죠. 예, 기재부 고시로 10자리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재부 고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해설서는요. 해설서는 요거는 관세법 고시죠. 관세청 고시. 예, 관세청 고시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관세법 공부하실 때 우선순위를 어떤 거 먼저 두시죠? 관세법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고시가 후순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도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을 보자면 당연히 법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관세법 별표로서 관세법 규정입니다. 관세법 규정. 그리고 보신 것처럼 해설서는 고시고 10자리 코드는 기재부 고시다. 그리고 10자리 코드와 관세청 고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더라도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죠. 기재부 고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기재부 고시에 나서 10자리 통계부를 정했다고 하지만 그 통계부에 정해진 호의 용어가 결국은 바로 그것도 이제 법이죠. 왜? 호의 용어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근거, 법적 근거, 어떤 우선순위를 두자면 바로 주와 통지, 호의 체계, 그리고 기재부 고시.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품목별로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 기본 바탕이죠. 그 물건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해설서 내용을 어느 정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해설서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비율을 보자면 대충 한 15점, 예전에 한 10점 정도 매점이 되다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올라갔고 작년인가 올해도 보면은 해설서 쪽에서 한 20점 정도, 15점에 20점 정도 배점이 된 것 같아요. 배점이 되고, 물론 이제 나머지는 지금 이런 주와 호의 요 체계 통치 그리고 뭐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서가 앞으로도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해설서를 어떻게 좀 응용해서 낼지를 고민하신다는 얘기를 제일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이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나름대로 좀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 게 해설서를 보긴 보셔야 되지만 기본을 먼저 하시고 나서 보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법이고 그다음에 해설서는 일종의 고시다. 10자리 코드랑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어떤 중요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어떤 물건에 대한 지식 같은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또 우리 맞히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 우리 맞히는 문제가 또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주나 통치 호의 체계만 어떤 기본 내용이죠. 이런 기본에 충실하신다면 우리 맞히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하나는 그냥 주규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와의 관계성이 있죠. 다른 우리와의 관계성은 주로 어디에 나오죠? 다른 류의 관계? 제외품목에 나오죠. 제외품목. 각 류주에서 주로 이제 앞에 나오죠. 물론 아닌 것들도 있고, 주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외되는 품목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품목이 여기에도 분류되고 또 제외돼서 다른 것도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알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 호의 체계, 호의 용어라든가 또는 주규정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해설서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목을 보시면서 이 품목이 특히 중요한 품목들은 뭐 다양하게 분류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뭐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류를 구분하는 가장 구분짓는 중요한 내용이 뭐죠? 특히 1부에서 15부까지 12부 제외하고 이쪽은요 가장 중요한 분류 규정, 분류하는 방법, 가공도죠. 가공도입니다. 가공도에 따라서 류가 바뀌고 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가공도는 주규정에도 나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호의 체계도 나와 있죠. 그래서 호의 용어나 호용어의 주규정에 따라서 가공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시는 것처럼 육류는 생육은 1위로 가지만 조리한 것들은 어디로 가죠? 16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공도 또 그런 내용에 관련된 각종 주규정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것도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16부, 21부, 12부 포함하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쪽은 중요한 부분이 또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부분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분품. 올해 문제도 올해 17부 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50짜리 문제 중에 항목 주어지면서 류 맞히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뭐 머플러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품목이 쭉 주어지면서 즉 자동차의 부품인데 분류되는 의류를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의류를 기술하시오. 예전에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의류를 기술하시오. 의류를 기술하시오. 의류를 맞추시오. 근데 이번에는 의류를 표시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표시하면 되죠. 예, 15류 표시하시면 됩니다. 의류만 맞추시면 되죠.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하라는 것은 그런 어떤 언지를 조금 줍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표시하라라고 했다면 그냥 단순하게 의류만 맞추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관세율표 문제는 조금 빨리 푸신 분들은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왜? 의류가 이게 의류 맞히는 문제가 50점이나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50점 의류 맞히는 문제 단순하게 뭐 일부 품목은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50점짜리 반 정도가 의류 맞히는 문제였다면 시간 상당히 절약이 됐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뭐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령집 위주로 주와 통칙, 호의 체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계속 일단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더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서라든가 그리고 또 프린트물에 나눠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공부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지금도 공부를 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셨겠지만은 한 몇 번 정도 지금 여러분 돌리셨나요? 이 관세율표 지금이 9월 달이니까 한 몇 번 정도 돌리셨나요? 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도 못 돌리신 분도 계실 테고 한 2번, 3번 정도 강의만 따로 오시는 분들도 강의만 들어오셨으면 계속 들으셨다면 2번 이상은 하셨을 것 같고 뭐 혼자 하시든 또는 뭐 같이 하시든 12월 말까지는 그래도 한 4번 내지 5번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부 다 완벽하게 다 보긴 힘들다 그랬죠. 예,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 남았는데요. 4달 동안 내년 모의고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반복 학습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혹시 뭐 2번, 3번 이상 못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한 12월까지는 한 4번, 5번 정도는 좀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번, 뭐 4번, 5번 가능한 이유가 기본서를 중심 교재로 하고 보시면 힘들죠.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이제 법령집을 관세일표 같으면 법령집을 중심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서머리를 좀 하시는 게 좀 괜찮죠. 서머리. 물론 서머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튼 확실한 건 예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자면 그래도 서머리를 하신 분들이 뭐 많이들 합격하신 건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그중에 아닌 분들 계세요. 서머리를 전부 다 안 하고도 합격하신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량이라든가 평균적으로 보자면 서머리를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4과목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2과목 정도, 최소한 2과목 정도는 그리고 2과목 정도는 본인이 좀 취약한 과목이죠.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든가 이런 과목은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HS도 제 개인적인 욕심은 서머리를 그래도 한 그 10월 달 안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기본서를 계속 4번, 5번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본인이 서머리를 해서 정리해서 한 노트 2권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본다면 충분히 그 노트 중심으로 보자면 4번, 5번 이상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단은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사람 욕심이고 공부하는 수험생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예 당초에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는 방법은 서머리가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관세율표 법령집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법령집을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보다 다른 쪽, 즉 기본서의 내용이라든가 해설서의 내용을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 법령집에다가 좀 메모를 한다든가 뭐 종이를 좀 끼워 놓는다든가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법령집 위주로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것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작년인가요? 그때 최고점 맞으신 분들도 최고점 맞은 그분도 HS 같은 경우에 관수일표 법령집 그냥 얇은 교재 있죠. 요것만 가지고 고득점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또 압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하나 확실한 건 기본 수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만약 본인 스타일이 그게 맞다면 기본 수업을 계속 밀어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거죠. 오히려 깊게 들어가서 반복해서 봐서 회독수를 늘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기본서를 좀 쭉 해서 통독하시고 정리하시고 한 다음에 그거를 요약한 거를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반복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유형이 올해는 좀 유별나게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물론 그래도 주기정 적는 게 있었죠. 물론 주기정을 기술하는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을 보자면 단순하게 호의 체계를 묻는 문제 또는 주기정을 적는 문제가 거의 태반이었다. 지금까지 문제형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자 한다기보다 그렇게 좀 낼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생각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고급 문제, 실무형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처럼 근데 올해 문제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조금 그 기본 어떤 사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내용보다 사례 문제를 보면서 반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하튼 이제 법령집을 중심으로 거기에 각종 자료들 좀 모아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시고 만약에 본인의 써머리 가능하다면 그걸 하시고 안 되면 법령집을 하시는 거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올해까지 12월까지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결국은 이제 암기라 그랬죠. 암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반복 학습하는 거잖아요. 반복을 하지 않고는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 공부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쭉 하자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계속 시간이 늘어지다 보면은 반복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 모의고사 들어가선 그땐 시간이 촉박해지고 좀 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HS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이해가 힘들죠. 처음부터 끝까지 1류부터 97류까지 이걸 어떤 부분에 한 부분을 본인이 전공해서 또는 관심이 많아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1류부터 91류까지 특히 기계류라든가 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11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공부가 저희는 아니죠. 합격하기 위한 관세사를 도전하기 위한 공부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요령이 있을 필요가 있다. 다른 과목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약간의 좀 차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정말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고 요즘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점을 찾거나 또는 조금 더 논리적인 문제들 평가도 그렇고 사례 문제라든가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설표도 나중에 사례형 실무형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HS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본의 위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정리하시는 것도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별표 삼각형 이렇게 표시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고 4단위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4단위 체계도 일단 주규정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집에 나오는 각종 주규정들 그런 주규정들이 요즘은 좀 구석에 있는 것도 많이 나왔다 그랬죠. 특히 이제 11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1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11부 문제 나왔던 중에 하나가 올해 문제죠. 11부 주규정에서 11부 61 주규정이죠. 61 주규정 중에서 61 주규정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11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슈트라든가 앙상블이라든가 기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좀 내용이 많은 주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61류나 61의 핵심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또 유아용 의류라든가
예, 그래서 또 침투도법 피복한 우리의 우선 분류 규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좀 중요하지만 올해 시험 문제는 그런 또 메인 규정이 아니라 물론 이슈화된 부분이 있죠. 60일류랑 60일의 차이점을 아느냐를 묻는 문제죠. 그거 주규정을 통해서. 그런데 주규정도 뭐 주 1, 주 2 뭐 이런 식으로 주규정을 넘버를 기재하면서 그 내용을 적는 문제가 또 기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규정을 메인 규정을 하되 같이 또 사된 체계도 그렇고 해설서 보면서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조금 잘 안 봤던 주규정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규정을 별표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만 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메인 규정들이 출제가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출제하신 분들이 기존의 자료다 갖다 놓고서 지금까지 나왔던 분석을 하면서 출제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된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좀 소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주규정들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규정들 기존에 조금 소홀하게 봤던 주규정들도 특히 기계라든가 의료 쪽이라든가 또는 15부라든가 이런 조금 더 신경 써서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주번호를 주 1, 주 2 이런 번호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도 좀 고민되긴 합니다만 문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주 1, 주 2. 올해 지금 말씀드린 60일, 61일 문제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예, 주 1, 61일, 주 1, 주 2, 뭐 주 4, 주 5 이런 식으로 주번호를 주어지면서 그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좀 단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힌트를 준다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을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주일, 주일하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주번호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내용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충분히 있죠. 뭐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주일과 주일을 적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과 주일을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바꿔서 적었다면 주일을 주일에다 적고 주일을 주일에다 적었다면 채점한 입장에서는 이 수험생은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구나 라고 이해는 되지만 실제 문제가 요구하는 건 주일을 적으라고 했는데 거기다 주일을 적었으면 배점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못 주겠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정말 그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알면서 틀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번호를 뭐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아시는 그런 내용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 번호랑 연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육부 주일 주의 주삼은 다 아시죠? 육부 주일 주의 주삼은 육부 주일이 뭡니까? 육부 주일은 여기는 뭐 방사성원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육부 주일은 뭐죠? 일종 투여량 소명의 것들이 분류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육부주삼은 뭡니까? 육부주삼은 여기는 이종 이상의 세트로 구성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부주 규정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들 정리를 잘 하시는 편이니까 굳이 이렇게 좀 주일과 내용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중요한 규정들은 바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또 16부주삼은 뭐죠? 16부주삼은 복합기계 다기능 기계에 관한 분류 규정이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주규정들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하지만 자주 보던 그런 품목이 아니라 좀 잘 안 보던 품목이 주번호가 딱 기재가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내용은 어디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주 1번의 내용이었는지 이게 주 2번의 내용이었는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부주 규정은 번호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주 규정 있죠. 중요한 것들. 그리고 또 쓰실 때도 정확하게 뭐 육부 주일, 육부 주일 문제가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문제가 주 번호를 묻지 않아도 어떤 내용으로 묻는 경우를 할지라도 내용을 기재하면서 이 규정은 주 1번이다, 주 2번이다 기재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주 규정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주 규정은 하시고 그다음에 류주 규정은 사실 다 하는 게 좀 어렵죠. 전부 다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먼저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더라도 좀 이슈화되거나 비교되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1류, 61류의 차이점 그래서 61류에만 있는 주규정과 62류에만 있는 주규정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 비교 차원에서 그런 좀 특색 있는 주규정들은 호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주규정까지 뭐 번호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좀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 그 비교되는 주규정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또 17부 하나 예를 들자면 17부에 부분품의 분류규정이 나옵니다. 17부에 나오는 부분품의 분류규정이 나오는데 주의가 뭐 주의, 주삼 기억나세요? 공부하신 분들 주의가 뭐죠? 주의. 주의는 여기는 부분품으로서 제외되는 품목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주삼은 전용 주로 사용되는 분품에 관한 분류 방법이 나와 있고요. 지금도 말씀드린 것도 부주규정이죠. 부주규정, 류주규정이 아니라 부주규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1부부터 21부까지 특히 부주규정들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또 공부하실 때도요. 부주규정은 다 뭐 별표를 또 하거나 또는 삼각형 표시하거나 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정리하실 때 부주규정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중요하죠? 부주규정은 전체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 부를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11부 주규정이라면 11부 전체, 즉 50류에서 63류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